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복합지문 이어지는 아마 실전 문제까지 이어서 다 나올 텐데, 지문들, 특성들 보면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만월 김동리. 근데 여기 이제 어느 블로그에서 내가 따온 거야. 어느 블로그에서.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김동리가 쓴 소설이나 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안 읽어도 상관없을 수 있어. 그지? 상관없는데 한 번쯤 스쳐 지나가서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건 왜 땄냐면 이분이 그렇게 쓰셨어. 일일이 적어보는데 음미하면서 전문을 하나하나 타자치면서, 그지? 시간을 쓰기로 마음먹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 전문을 다 치셨어. 야, 어떤 분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치고 싶었대. 이게 너무 좋아서. 근데 야, 전문은 당연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문의 길이를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돼. 그 쓰신 분이 작성자 3회시래. 그치? 근데 수능 특강에 이게 다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안 나왔다면 이 정도 길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다 읽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수능 특강에 설령 이게 나왔더라도 한 번쯤은 더 읽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든 거야. 이게 달이라든가 이런 걸 문학으로 풀 때는 첫 번째는 그냥 달이야. 달, 자연체. 또 하나는 인간의 감정이 이입되는 이 주관에, 인간의 주관을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달이야. 근데 이 인간의 주관이 들어갈 때도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나뉘잖아.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그지? 또 혹은 좋고 나쁘를 떠나서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이 되면 이 달도 좋거나 나쁘거나 복잡하겠지, 그치? 응? 그런데 이거를 하나만 써주면 좋겠지만, 이 달을 떠보는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만약에 여기다 다 어울려서 썼다면, 달에 대한 어떤 사람의 심정 이렇게 해주면 끝난 거겠지, 그치?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봤는데 읽을 때는 이게 문학적이래.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이걸 문학적으로 보는데, 시험을 볼 때 그럼 이걸 문학적으로 보냐고. 그렇게는 쉽지 않다는 거지. 시험에 관한해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읽을까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떤 것은 사실일 테고, 어떤 것에 대한 생각, 팩트, 어떤 거는 의견일 테고, 의견은 좋은 거, 나쁜 거, 그 다음에 그냥 객관적인 거, 아니면 특이한 거, 이렇게. 그지?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다 구분을 해야지. 그지? 자, 내가 가진 새벽달의 기억은 언제나 한기와 더불어 온다. 그러면 이거 이 사람의 의견이잖아. 그지? 근데 나는 어려서 과식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과식을 하는 버릇이 있다. 의견이 아니라 그냥 팩트지. 하얗게 서리발을 깎아오른 새벽달을 쳐다보는 것은 봤어, 그지? 근데 하얗게 깔린 서리발을 밟고 이 새벽달을 쳐다봐도 이렇게 수식을 했으니까 멋있다는 거지. 을의 원래 몸매 무시도 허술한 채 변소 걸음을 옮길 때였다. 뭐 이렇게, 그지? 근데 실제로 다 이게 상황을 딱딱 끊어서, 이럴 때는 이런 보름달, 이럴 때는 이런 보름달, 이럴 때는 이런 보름달, 이럴 때는 이런 보름달,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지? 시험은 그렇다는 건데, 슬프지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문학적인 감정이 풍부한 이 글을 갖다가 표현법 말고, 그지? 수사법 말고, 그러면 이런 거는 문학적인 표현이 풍부하다고 그러면, 그지? 수사법이나 표현법 중심으로 많이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수사법이나 표현법 같은 것들의 역할을 다른 작품하고 연결시킬 때는 많이 나오겠지, 그지? 에? 그렇지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뭔가 주제가 있어서 뭔가 뚜렷해 뭘 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표현법, 수사법을 중심으로 그 달의 특성이나 종류, 팩트나 아니면 느낌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지? 그러니까 달이라는 소재를 다양하게 바라보는 이 다양한 것들의 차이. 그러면 요 출발점의 시점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구분하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지. 왜? 이만큼을 공부한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지? 다음.
자, 꽃 피는 시절에 보통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땄는데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어. 뭐 편하지 뭐 행복하고 쭉 읽지 뭐. 분명히 이런 거를 읽을 때는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 이런 걸 하나도 안 보고 이걸 쭉 보면서 자기가 느낌이나 흐름이나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그지? 자기가 이 부분은 잘 해석이 안 돼.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걸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따로따로. 요거 볼 때는 부분 보는데 전체를 반드시 이런 거를 읽으려면 전체를 반드시 두세 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봐야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거 얘기해 주려고. 이거는 설명을 거기 시에다 또 다 했어. 자, 이병기 씨 난초. 이병기 씨의 난초 보면 나는 나눌길은 나는 이렇게 나오면 수필이거나 뭐 이런 거 있겠지. 나는 나눌길이지 20년이고 20년을 두었고, 그러면 난초를 그러면 난초에 대해서 쓰면 언제 난초 키웠냐, 어디서 키웠냐, 왜 키웠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난초에 대한 특성들이 뭐냐 이렇게 쭈르르르륵 확인해가지고 발라놓는 거네, 그지? 그거 왜 이걸 뭘 배우지 또? 남초에서 시. 그런데 이런 거 볼 때 요거는 되게 중요해. 이렇게 글을 쭉 쓰다가 이렇게 시가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글 전체랑 이 시랑 가치가 똑같아. 운율로 압축시킨 거야. 대표하게. 그지? 그러면 요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앞에 어떻게 표현됐느냐 이걸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지? 그런데 완당이 누군지, 한무역이 있듯이 한무역이 누군지, 한무역이 뭔지, 난연이 있고 뭐 난초와 인연이 있고 이런 거야. 난초 복이 있고 뭐 이런 걸 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로 해서 이런 지식적인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뭔가 이 국어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지. 그럼 한문공 시험이지 국어 시험이 아니라. 그지? 자, 이것도 이렇게 된 식구가 있는데 이거 설명할 거 아니야. 그지? 밑에. 그지? 그러면서 하는데 뭐 어쨌든 30이 먼자, 30은 뭐 영의정 자의정 다른 데도 해봤지. 그지? 이런 것처럼 일종의 배경 지식으로 그냥 이걸 풀어나가는 것 뿐이거든. 근데 아까 예를 들어 달하고 이거는 난초잖아. 이걸 바라보는 시점은 이렇고 이걸 바라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점 차이점은 뭘까요? 이렇게 딱 내면 시험 문제 4개 딱 좋지. 그냥 쉽지. 그지? 거기다가 시조를 딱 집어넣어. 왜? 달에 대한 시조 되게 많고 난초에 대한 시조도 되게 많거든. 근데 유학자들은 사군자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에 30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하고 이 시조에, 그지? 예? 뭐 그 연하문 일이야, 뭐 할지 연하문 일, 그 밖의 일이야, 부러울 것이 있으랴, 그러면 자연 속에서 논인다 하면 딱 연결해서 뭐 답 나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형태, 문제의 상황, 문제 내는 방식 이거가 분류가 되면 이 부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겠네, 뻔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네 라고 구분이 되겠지. 근데 독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찍어서 얘기해주면 한 줄 한 줄 풀어주면 돼. 한 글자씩. 자, 이것도 거기다 풀어줬지만 너에게는 가지 않는 미친들. 나 이거 막 가지 않으려고. 이거는 뭐라고? 향하고. 그지? 그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길이 많지. 맞아? 그 왔다리 갔다라는 길들 쭉 쓰겠지. 그러나 그거는 왔다리 갔다는 길이다 이렇게 쓰겠지. 이게 왔다리 갔다라는 길이겠지. 그렇게 해갖고 여기에는 가지 않는 길, 우수한 길 이렇게 4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갔다면, 요거는 이렇게 갔다면 그 사이는 왔다리 갔다리. 그지? 그러면 여기도 또 그렇게 나오겠지. 이 수말레 길이 뭐라고? 수말레 길이 은하수별을 찾아가는 수많은 길. 그럼 이거 다시 설명한 것 뿐이고 그게 뭐라고? 하나의 길이지. 이 내가 널 찾아가지 않으려고 한 거 모든 이렇게 왔다리 갔다는 요게 뭐라고? 지름길이라고. 4개는 그 한 개의 길이라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길. 이게 나의 단 하나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어떤 애가 나 너 몇 번 생각했어? 그랬더니 100번. 그랬더니 난 딱 한 번. 아침에 깨서 잘 때까지. 그 얘기가 이거요. 딱 하나의 얘기를. 그제?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저기 시 독해하는 데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라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시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장애가 생기든지 문법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렵게 나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많이 틀릴 수 있는 1등급 맞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설, 낯선 소설이 나왔거나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시의 함축적인 의미,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낯설어하는 비문학 지문.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낯선데 배경지 다 알 수도 없고, 그치? 자, 그 다음에 환계사, 가사, 시비가사. 이 시비가사가 이것저것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옛날보다 많이. 그래서 환계사는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나온대. 그치? 41자구밖에 안 되네. 낭을 그리워 속히 돌아와주기를 바라는 여인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럼 다 봐야겠네. 근데, 그러면서 시비가사의 특징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시비가사 가면 여기 딱 누르면 노래 나오는데,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 컨트롤 한 거야. 조금 들을려? 처음 부분만 좀 들을까? 이렇게 하면 뜨나? 요 프로그램 안에서 링크가 안 되나? 뜨려고 하는 거냐 지금? 렌스가 이번 멈췄어요. 어? 위에 쌤 촬영하는 거 멈췄어요. 이거 촬영 중이요. 아니요 저기 어디? 쌤 나오는 거. 요거? 네. 이게 용량이 딸린가? 컴퓨터로 바꿔야 돼. 이거 아니고. 자, 어쨌든 그냥 이어서. 뜨네. 이게 저기를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시조가 천년의 노래거든. 그 시절 가조래가지고 천년의 노래인데 국악연정원에서 시조를 보면서 내가 소름 끼쳐가지고 와 이래서 천년 유행이었구나. 시조 들어본 적 있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시조하잖아. 어깨가 덩실덩실 되면서 막 애절해서. 근데 애들은 우리 그 초등학교 4학년 애기한테 했더니 천천히 나가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고.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한계사 뜨네. 이게 한글 파일에다 탁 누르면 금방 뜨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거쳐서 또 밖으로 나가고 컴퓨터 용량도 별로 안 좋아서 짜증나게 전 꺼야줘요. 자, 이거 떠놓겠지 좀 이따가. 자, 다음에 이렇게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이 문제. 그럼 당연히 요거만 보고도 이게 광화문 근처에 겨울에 나무가 있는데 조그만한 꼬마 정구들이 많겠지. 그러면 이 나무가 좀 시달릴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예쁘고. 이 불꽃은 현대적인 거고, 이건 자연적인 거 아니냐? 이건 물질적인 거고, 이건 현대적인 거고. 겨울은 좀 서늘하고, 광화문은 자유의 광장이고, 그지? 그런 뉘앙스의 줄거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어나가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1년에서는 꽃마정구 휴가모 때 불꽃나무래. 2년에서는 뭐라고? 광장에 서 있는 해군동상, 광화문에 있잖아. 해군장군? 이순신? 세종문화회관 의회나에서 잠들지 못하고 눈뜨고 휘황찬란하다 밤풍경을 묘사했어. 그치? 그래서 뭐라고? 어둠도 이제 병균 같아서 쫙 퍼진다. 뭐 어쨌든 그렇게 놓고 이게 현대문명이 불꽃을 하면 이 나무는 언제 자냐고. 그치? 그러면 엽록소를 버리고 쉬는 겨울나무들 다 이게 떨어뜨리고 이파리 띄고 쉬어야 되는데 이상한 강압성을 이게 불빛으로 현대 불빛으로 강제로 하고 있으니까 겨울을 교란당해갖고 겨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연을 문명이 교란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본 건지, 그지? 그런 다음에 나무는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겨울잠을 취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좀 언밸런스다라고 느낀다는 거지. 심상치 않고. 그래서 관찰 묘사하면서 썼어. 재밌게 쓴 거야, 그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고? 일반인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시인의 시각. 그치? 그렇게 바라보고 쓴 거지, 그치? 자,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떴나? 안 떴네. 환계사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끄자, 이거. 자, 어쨌든. 자, 이거는 국화야. 그럼 오상구절, 그지?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차가워. 그치? 그러면 국화야 오상고절, 국화가 오상고절이라고. 설이 낼 때 고고한 절개, 내가 설이 나려도 고고한 절개로 있는 거. 자, 이렇게 두 개 나올 때는 이거랑 맞춰봐야 돼. 현대어랑. 현대어를 중심으로 해서 고전문학을 맞춰보는 것이지 고대어를 먼저 읽으면 좀 시험 보는 데는 적당하지 않아. 이걸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맞춰서 차이 나는 걸 조금씩 해. 이해됐지? 그래서 현대어 써주면 되게 고맙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줄거리가 그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울다 지쳐가지고, 저기 있어. 이렇게 방에 있는데. 여기서 풀벌레가, 한 마리가 삑삑 우는데, 이 풀벌레 울음소리가 여기에 아버지 시체도 있고, 뭐, 우리 애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뭐, 이웃집 할아버지도 있고 해서 보고 있어. 그랬을 때 아버지를 일어서 막 여기서 막 울었을 거 아니야. 울고 지쳐서 잠들고 조용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리지. 에? 그런 누군가를 상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장이 다 끝나서 침묵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 조용한 그때에 이 풀벌레 소리가 그 침묵을 강조를 하면서 슬픔을 여유 있게 삐삐삐삐 하고 표현해 주는 거야. 이것도 거기다 찍어놨거든. 그 시에서 자세하게. 아이? 곡비도 이 구조가 이런 거야. 이것도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애들한테 일부러 그 뭐더라 설명 안 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성인적인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살면서 이렇게 경험해봐야 되는 것들. 어쨌든 여기 구조는 뭐냐면 시인의 엄마가 곡비였어. 장례식 치르면 우는 사람. 이 곡비면서 한 맺힌 사람들을 한으로 다 승천시키는 역할을 했거든. 그러니까 시인인 나도 이 엄마처럼 시를 써서 한 맺힌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이렇게 달래주는 구실을 하겠다라는 게 줄거리요. 이해됐지? 그러면서 그 시 해설한 거를 보시면 돼. 자, 다음에 늙은 잣나무는 고신이요, 고신. 지조 있게 옛 왕조를 지키는데, 예? 도리와와 비교하면서, 그지? 근데 이 잣나무는 나중에 죽을 때는 동량이 이렇게 기둥도 되고 그러는데, 예? 너는 잘난 척한다. 너는 간신이다. 너 내가 충신이다. 이렇게 통사구조 반복하면서 똑같이 쓰면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어상. 이거만 봐서는 한자로 써줘야 되는데 어상. 그치? 그러면 국화에게 설을 이루는 절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국화는 그지? 은일이란 이름을 얻다. 국화는 은일하지 않다. 왕궁, 모숨, 찬꽃. 그래서 어상이라고 돼. 여기 나오네 이렇게. 꽃말 중에 은일은 어상이라 하였다. 그치? 모란보다 더 먹고 참으로 꽃말은 어상이다. 그럼 어상 자체를 찾아야 되는 국화, 그지? 응? 어상. 그러면 뭐라고? 설이 상자잖아. 그러면 오상고절 했잖냐? 설이 내려도 고고한 절개. 이 꽃은 근데 어상은 뭐냐? 다몽색으로 송이가 많으며 잎은 국화와 같은데 줄기가 약간 가늘다. 그럼 이 꽃이네, 그지? 국화와 같은데 국화 아닐 수도 있네. 이 꽃을 보았다. 이와 같은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선비들이 알기를 바란다. 하고 어상이란 꽃에 대해서 얘기한 거네, 그지? 신경도 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옛날에 나왔는데 이것도 본문을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영화로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델러웨이 이거 자체가 낯설어서 창은 창문이야. 그럼 창문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보고 상황을 보는데 이게 창문의 우상, 이렇게 동굴의 우상처럼 요만큼만 보이지 가까이 가면 좀 많이 보이지. 그치? 근데 창문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이게 문이 있고 벽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초반 부분 조금 읽으면 자, 내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만 뽑은 거야. 이거 본문 다 실었어, 일부러. 다음 편. 나는 벌레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층으로 새로 이사온 젊은 사내 때문이다. 2층에 사는 취미, 암실과 작업소. 암실은
이렇게 검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액체를 넣고 사진 찍은 여기 그 필름을 인화할 때 여기다 종이를 쭉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사진 그 필드 하는 거를 쿡 하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쬐요 화학약품 같은 게. 그러면 여기다 담아 놓으면 여기에는 물감이 여기에 탁탁탁 달라붙어. 옛날에 그렇게 했어. 진짜 이해되나 모르겠네. 사진 찍은 그 종이 있지, 종이를 여기다 이렇게 딱 넣잖아? 그러면 여기에 달라붙어, 이렇게 물감들이. 이렇게. 그래서 흑백 사진은 검은 게 달라붙고, 칼라 사진도 작업하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걸어서 조끼에다 걸려가지고 말려. 그래서 사진기가 됐거든? 바로 인화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두운 데가 필요해. 왜? 빛이 들어오면 이상한 게 붙잖아. 빛에 노출을 해놓은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노출한 거에 따라서 만약에 그래서 뭐 접착액을 많이 하면 접착액의 차이에 따라서 검은 게 달라붙을 거 아니야. 흑백 사진이라면.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암실이 있어야 되고 작업실도 있어야 된다고. 자, 어쨌든 살림살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취미생활에도 놀리기에는 악감감도 막점고 경제적 문제가 걸렸기에 대한 세를 놨다고. 뭐라고? 암실이 있었는데,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려서 지하로 옮겼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아주 간단한 이삿짐을 가진 사내가 들러왔다고. 그럼 궁금하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신도시가 보이는 야산에 홀로 있고, 그래서 야경이 멋있지. 그래서 이사 왔어, 이 사내는. 그래서 야경에 동틀 무렵작에 앉아 있다가 갔다고 한다고. 오, 앉아있기만 한 거네, 그치? 자, 그래서 우연히 앉는다고. 그러면 야경을 다시 배웅하면서 야경을 보고 사내가 감당하는 야경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네, 그지? 아, 그러면 창이라는 것은 창문일 수도 있는데 시각 일 수도 있네, 그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찾아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고 가로등 보고 허망거리고 내가 볼 거는 이렇다고. 자, 그런데 사내 이삿짐은 그가 몰고 다니는 사령구동에 다 들어가. 짐 안 내렸나 보네, 그지? 그래서 내려놓았다. 근데 여행용 가방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없고 이삿짐 처음이고.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내기하고 끝날 때쯤에 이렇게 앞에 하고 끝나는 거야. 자, 가느다란 긴 원통에 이것도 통이고 이거 창과 또 통도 관련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창, 통, 통로, 시각의 차이 이런 걸 다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지, 그지? 바라보는. 액정빔 방송 TV 댓글 최신형이에요 하면서 설명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주판 세대고 설명 필요 없고 그러자 신통하게 하고 넓어 보이고 노트북 놓고 책상 서랍 있고 옮기고 정리하지 않고 칠링 있고 스펀지 필름 있고 모양이죠. 사내는 말하고 가득 잡다한 물건을 건네며 되게 말했고 시들먹하고 저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스캐너 노트북 광고 스틸 오, 한 장면 딱 보는 거를 찍는 게 기가 막히겠네, 그지? 바라보는 시각이 색다르고, 그지? 근데 자, 이렇게 보정하고 그러지. 하지만 가끔 부끄러워요. 그 붙여가는데 원본 사실이라는 게 사전에 없는 사실을 붙이니까 거짓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한자 먹고 밤이고 우줄돌하고 이렇게 오고 있을 때 골목길학에서 자동차의 합임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 언덕에서 밉죠 못 봤어요 하고 젊은 여자고 그 사람이 왜 와? 빛빛 중등도 아니야. 근데 자동차를 강렬한 하이빔 때 눈앞에 형처럼 원래 그렇게 됐고 그녀는 털어주고 가만히 있어봐요 하고 다단계까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거 많이 뽑았나 내가? 좀 괜찮은데. 창문 얘기하고 그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왜 그러냐? 여기 느낌하고 저기 느낌하고 다 같은 건데 델라웨의 작품 창, 관통, 뭔가 바라보는 시각, 서로 간의 시각 이런 게 다 같은 건데 다르다고 애들이 생각하면 이거 내용을 한 번은 안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중심으로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끝나는 게 몇 페이지죠? 여기다 34
어우 거의 다 끝났네. 34. 그래서 34까지 쭉 간 거야.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고전 소설이나 물론 뭐 전 이렇게 나오는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 이런 거는 이게 그 뭐더라 인물 관계도나 이런 걸 안 그려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어느 장면부터 어디서부터 얘기해. 그러니까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 줄거리가 이게 도식화되고 시각화돼서 기억되고 설명을 해야 이게 쉽지. 안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이렇게 다음 날부터 이렇게 여기 쭈루루 고백할 거 귀결시킨다. 그 줄거리 하나 찾아서 써놨거든. 그 다음에 이 줄거리에 대한 특징, 뭐 기본적인 공부하는 거 이렇게 쭉 쓸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 1차, 2차 혼사가 장애가 됐다. 다른 작품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슷하고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거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걸 풀면서 본인이 이게 줄거리가 안 잡히면 어떤 특정 부분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줄거리가 잡히면 딱 읽다 보면 아 여기서 이런 광경의 일부분이구나. 그럼 여기 게 있네. 이 다음에 이렇게 사건이 되겠구나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줄거리를 암기하라? 아니 줄거리가 고전소설 뭐 몇십 개요. 몇 개요. 그래도 못돼도 50개에서 100개 정도 될 텐데 이 줄거리 암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얘랑 무슨 관계였어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서 지금 이게 작업 중이거든. 작업 다 끝나면 그거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요 프린트 준 거만 어느 정도 읽고 이것도 허생전 옛날에는 교과서에 나왔는데 허생전 배웠어? 아, 네? 딸딸 외우게 배웠어? 아, 이거 내신에서 이렇게 배우면 좀 쉽긴 하지. 그치? 응. 허생이, 그럼 허생이 뭐야, 허생? 허생이 뭐야? 허생원. 허생원이 무슨 뜻이야? 왜 이름이 허생원이야? 이게 허구의, 이게 생원이란 뜻이야. 학생이란 뜻이야.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이고, 1차 합격하면 초시고 2차 과거 합격하면 진사고 최진사 뜻. 여기 김초시, 이초시. 그러면 진사고 세 번째 이제 장원 그 성균관에서 공부한 다음에 장원으로 급제하든지 탐화가 되든지 해서 벼슬을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게 학생은 동네 훈장에서 공부하는 거고 성훈장 아니야. 서당을 끝나고 동네에 서원 정도를 가든지 아니면 향교에 등록을 해야 학생이 돼. 그 다음에 1차 시험 예를 들어서 대전시 시험하면 초시 그 다음에 이거는 충청남도 시험은 진사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대표들 다 성균관 서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원이라는 건 유학자라는 뜻이고 허생원은 허구의 가상의 생원으로 내가 세웠다. 그래야 박지원이 도망가지. 에? 암시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데 허생원이야 이렇게. 그냥 없어. 그냥 떠도는 얘기일 거야. 그런 게 진짜 있어. 왜 이렇게 진지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 에? 저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허생이라는 인물의 비범성 부각시켰는데 이게 뭐라고? 비범성은 양반들. 다른 등장인물 이거적으로 비화시켰으면 다른 등장인물들을 그지? 근데 요것도 양반들인데 공부한 유학자잖아. 그지? 근데 다른 등장인물 유학자나 군인들이 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얘는 현실성이 또 있으니까 얘를 까주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벼락에 비해서 허생전 이게 많이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따로 필요하면 허생전 해달라고 하겠지. 자, 산의 언덕에 이거 얘기할 때도 뭐 4.19 이렇게 나오면 4.19 때 진, 4.19 이럴 때 진, 영령들, 꽃들, 그지? 그 꽃들, 그리고 민주투사 꽃이라고 하잖아. 떨어진 꽃들, 이런 꽃들이 다시 기억됐으면, 이 땅에 피어났으면, 뭐 이렇게 하면 줄거리 끝인데. 산의 언덕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으면 하는 쪽이겠지. 이 여승도 그런 느낌이 있어. 뭐 이렇게 여승 이거보다 더 유명한 그거 알지? 그 돌무 그 딸내미하고 그지 여자랑
같이 팔다가 딸내미는 도라지 꽂았다고 돌무덤이 되고 이 여자 혼자 해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상상이지 이 여자가 스님이 됐을 때 상공이 서럽게 울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지 그 여자가 지나가는데 가지치 냄새나고 절밥 좀 짬밥 좀 먹을 것이다 그럼 저 여자가 불경을 보면 굉장히 슬퍼 보일 거야 라는 이 현재의 이 과거들을 순차적으로 상상한 거고 여기서도 또 어떤 일정 부분 상상이지 그걸 안 봤으니까 그치? 이 두 번의 만남과 요 상상을 껴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지 시간으로 이게 더 유명한데 그거랑 착각하지 말고 여승이 나왔어 그러면 자 이 여승은 뭐냐면 이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어떤 예쁜 여자가 문 앞에서 똑똑똑똑똑 목탁을 치면 쌀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뒤에 등 뒤에 있는 데다 이렇게 쏟아줬어. 그래서 탁발승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받으러 오고 그래 목탁으로 치면서 똑똑똑똑 치면서 근데 이 여성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우연히 창으로 열을 보면 되게 예쁘지 그래서 이렇게 막 가 근데 쫓아가는데 일정 거리를 뛰어서 쫓아가는데 이 여자가 이제 돌아가잖아 돌아가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 이게 스님이구나 여스님이구나 아주 먼 절에서 기약도 없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 이때 아주 어릴 때 이거 보는 거 순수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거잖아 새로운 걸 이렇게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시 쓰는 마음이 순수하고 사랑과 열망으로 시 쓰겠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설명 잘 해놨거든 저기다가 또 한 번 더 보세요 자 춘명곡도 뭐 이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는 노래지 그럼 이 곡이니까 이것도 백과사전 해갖고 노래 찾으면 딱 뜰 거야 그래서 야 춘면을 늦으려 깨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 하는데 춘면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거 하는데 한참 걸렸어 딱 걸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천천히 해주더라고 근데 그 느낌으로 천천히 치면 그러면 얼마 안 걸리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들어보기를 권하는데 이거 들려주면 진짜 대박인 선생님이고 안 들려주면 진짜 공부만 시키는 선생님이고 근데 그래 내가 아까 선생님이면 무조건 들려주고 다음번에 이렇게 따로 니네 힘들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일부러 한번 틀어주고 그냥 한 번만 듣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 느낌이나 이런 것들로 확실하게 좀 그 이미지로 기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원문 풀이로 뭐 한글 이거를 여러 번 보고 한자를 봐 뭐하러 그 한자 막 어렵게 보자 이걸 여러 번 해서 익숙하면 때려 맞추지 자 봄잠에서 늦지막히 깨어 대나무 창문 열었어 뜰에 핀 것도 있어 하도 찬란하여서 날아간 나무도 머물고 꽃이타고 버드나무 북들 흐르고 샘물 들여있구나 창가에 기다는 술을 다 안 익은 술을 입에 담배 마시는 호탕하게 허허 하고 흥치를 못 이기고 백마의 착지를 해서 기생집 찾아가니 안 나오겠다 근데 술은 특강에 나왔네 술집 찾아가고 꽃향기와 달빛 가득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게 봄 기운에 취한 거네 흥에 겨서 이리저리 흐르고 아름다운 꿈인 단청 누각에 고운 옷차려 입은 한 미인이 갑사 창문을 반짝 열어놓고 예쁜 얼굴을 들이며 조용히 미소 띠며 바뀌는 것 같다 하고 괜히 혼자 설레이고 그러는 거네 그치? 여기 가사 노래 있어 여기 딱 찍으면 노래 짱 나와 이것도 어떤 분 블로그에 보니까 정말 잘 쓴 소설이라고 그렇게 칭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넣어줬어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굉장히 잘 쓴 거라고 근데 뭐라겠냐 눈사람은 원래 해야 되는데 회색이면 그 먼지가 그지 눈에 먼지가 해서 도시 같은 데서 내리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소설을 안 읽고 느꼈을 때 처음 생각은 그랬다고 눈사람인데 회색인 이유는 눈에 더러운 공기나 이런 게 꼈으니까 도시에서 내리는 눈으로 눈사람을 뭉쳐서 만들어서 순수한 감정으로 그랬더니 이게 순수한데 회색으로 물든 순수가 된 거야 그래서 꼭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한 덩이 나무로 쐈더니
새를 잡으려고 했더니 새는 맨날 죽은 새고 나무로 현대 문명으로 오염된 새고 상처 입은 새고 이런 느낌으로 이 시처럼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다고. 제목을 보고. 근데 어쨌든 너희들이 이거를 한 번쯤은 왜 단편 소설인데 맨날 공부만 하냐? 한 번쯤은 책 읽고 왜 편안하게 이런 거를 읽어보는 기억이 문제만 푸는 그 뇌구조를 조금 안정시키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통째로 다 넣었어. 잠깐 보고 보내야지. 원래 저작권 위반인데 책 사야 되는데. 그치? 근데 이제 교육을 위해서 잠깐 보고 뭐 이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두세 명 때문에 하는데 소송 걸진 않겠지? 그치? 그리고 인터넷에서 뭐 이 파일을 올릴 수는 없어. 그래서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거 공개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파일을 주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꼭 읽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제가 이렇게 잠깐 교재를 만들어서 10명의 아이들을 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또 참 애매해. 저작권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 자, 여기 보면 적성의 저는 고전 소설이네, 그지? 인광 뭐 당연하게 뭐 부모, 효성, 형제, 하면 이렇게 쭉 나왔거든. 이거 어떡하냐 그냥 줄거리 보면서, 그지? 다 뻔하게.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건 알아요. 고전 소설이 영웅이 태어나서, 그지? 태어나서 막 몰락을 하지. 몰락을 하고 그러다가 굉장히 수련을 쌓고, 그지?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고난이 있고 그러면 재수련을 하지. 재수련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원한을 긋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게 남자면서 영웅 일대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 영웅 일대기로 정상적으로 되는 건 다 소모가 돼서 시험 문제라고. 그래서 이 일대기 구조하고 비틀린 거는 다 맨날 확인을 해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기본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기본 구조랑 바뀌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기본 구조도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자,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이거 보면서 처음에 보면서 내 느낌은 그렇다. 5분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죽음은 형식. 아, 이게 죽을 때 그냥 확 죽은 게 아니라 죽음에도 절차가 있어. 보내는 것도 절차가 있고, 이게 장례식 절차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딱딱딱딱 절차를 치는 게 죽은 사람은 상관이 없고 산 사람의 한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줘. 이게 이제 절차를 안 하고 휙 하는 거랑, 만약에 뭐 죽은 사람에 대한 미련이 없고 그럼 휙 시체 버리듯이 버려도 되는데, 굉장히 애절하게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부모든가 아니면 친지든가 그러면 이 절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렇게 이 죽음에서 새로운 이렇게 활력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를 당겨줘. 그래서 죽음에도 형식이 있고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게 강력히 동의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서 이 장례의 대장으로 이렇게 주도한 장례가 5번이거든. 한 번은 뭐 2박 3일 동안 장례식 하면서 한 번도 등을 땅에다 못 대고 2박 3일 꼬박 3일을 꼬박 세가지고 이틀 동안 장례 끝나고 잔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장례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서는 구신의, 그지? 죽음과 관련되니까 무속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면 장례 절차에 대한 것도 있고 그걸 재현했고 그것들을 풀어주는데, 요 무속 구시 이 절차들이 왜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하고 하는 이유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걸 종합해서 어떤 문학 작품화처럼 뭐 이렇게 나가게도 할 수 있겠지, 그치? 잠깐 살펴보면 어쨌든 한가로운 일상이 있다가, 그치? 있다가 어쨌든 노모의 꿈속에서 낮잠에 빠지고, 그래서 저승사자가 나타나다 깬다. 그럼 이게 꿈일 가능성도 있지, 그치? 어쨌든 어머니와 만나, 노모는 아들에게 저승간 꿈미를 해야겠다 말하고 죽은 관습타령을 타박하고 뭐 구판 벌인다. 그래서 저승사자 만나고 이거
저승사자 얘기 나오면 저승사자 등장하는 거 잠깐 했다가 또 아들하고 얘기하는 거 잠깐 했다가 그지? 왜 현실적이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또 얘기를 해서 구판 버릴 때는 또 정상적으로 했다가 그지? 구판을 보낸 중에 또 나는 갈란다 하고 죽는데 거기에 또 장례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이 멀쩡하던 사람이 그지? 죽음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래서 굿이라는 무속적인 풀이를 해주면서 그런데 이제 죽는다고 하다가 또 이렇게 그 장례 정자가 실제 발생됐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일정 부분 보내주고 그 장례를 하면서 곡도 하고 조문도 받는 것도 다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내가 그랬잖아 산자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그 지나가는 것들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죽음이 뭔지 죽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인지를 시원하게 뭐 어린 사람들이나 그지 사람들한테 늙은 사람들은 다 경험해봤지만 그지 보여주고 이해시키고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 죽음에 대한 대가족이 나올 거고 거기에 상주 역할하는 사람들의 역할 차이, 처의 역할 차이, 문상각들의 반응 형식, 그지? 옆집 사람들의 반응 형식, 그지? 그 다음에 죽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뭐 하고 이렇게 다 되겠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이런 비슷한 연극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그걸 보니까 애들은 저런 거 한 번쯤은 너무 어린애 말고 있잖아 3, 4학년, 5학년 중학생 되면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왜 그러냐면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완전히 소외되잖아. 애들은 다 저기 가 있어 그럴 거고 집안에 짱 박혀 있어.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렀는데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배우는 게 선릉특강에서 배우는 게 왜 이렇게 20살 넘으면 성이니까 어디서 또 따로 배울 수 없으니까 이거는 자른 것 같아. 죽음의 형식은 교육적으로도 이거 넣는 거는 확실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자, 이 정도로 해서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제목 중심으로 아니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왜 원문을 읽는 게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왜 원문과 이거를 잠깐 비교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런 글이 왜 나오고 이 내용이 이 글 자체가 아니라 이론적인 바탕을 공부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를 중심으로 공부의 중심과 그런 글이 나오면 이런 걸 포커스로 해서 문제를 읽어야 된다는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라고? 지문을 공부하는 그걸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 내지는 아니면 기억하는 방법 이런 게 쓰는 거지. 질문 있어? 없으면 여기까지?